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 18년 만에 역사적 개혁. 국민연금. 이제 국가가 지급 보장.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처음 올랐습니다. 9%에서 9.5%로. 그리고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언론은 역사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을 15년 늦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혁으로 인해 현재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의 노후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지금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집니다. 그리고 147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연금 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주식 비중이 38.9%로 국내 주식 14.4%의 거의 3배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혜자는 현재 연금 수급자들, 즉 기성세대입니다. 2026년부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2.1%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죠. 흥미로운 건 소득 대체율 43%로의 인상입니다. 이 혜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성세대는 소득 대체율 인상 혜택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기성세대도 아직 일하고 있다면 납부합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 짧아 인상 부담이 청년보다 훨씬 작습니다. 두 번째 직접 수혜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기금 규모가 커집니다. 현재 1473조 원, 2040년에는 1755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요? 2026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해외 주식 비중 목표가 38.9%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574조 원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 위탁운용 비중도 상당합니다. 블랙록, 뱅가드 같은 글로벌 운용사들이 우리 국민연금을 굴리고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우리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내는 돈이 월스트리트의 수익원이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세 번째 직접 수혜자는 금융보험업계입니다. 개혁 이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불안이 사적연금 시장을 키웁니다. IRP, 개인연금, 연금보험 가입이 늘어납니다. 연간 1에서 2%의 수수료가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민간 금융상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수혜자들이에요. 첫 번째 숨은 수혜자는 환율 수혜를 보는 자산가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지목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이득을 봅니다. 반면 서민들은 수입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낸 돈이 환율을 통해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숨은 수혜자는 사적연금 업계입니다. 공적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은 보조수단, 진짜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라는 담론이 강화됩니다. IRP,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조되면서 민간 금융상품 시장이 커집니다.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 관련 상품 판매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불안전할수록 민간 금융업계가 그 공백을 채우며 이득을 봅니다.
이들은 공적연금의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겁니다. 세 번째 숨은 수혜자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 세력입니다. 이번 개혁에서 자동 조정장치는 빠졌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란 연금액을 수급자 수와 기대여 명에 연동해 자동 삭감하는 장치예요.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 중입니다. 이번 모수 개혁이 통과됨으로써 다음 단계인 구조개혁의 명분이 강화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즉, 이번 개혁은 더 큰 개혁을 향한 첫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청년 세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였습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전국대학 총학생회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간이 가장 긴 20대가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런데 기금이 소진되는 2071년, 지금 20대는 70대입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을 더 내라는 불신이 청년층에 팽배합니다. 둘째, 저소득 자영업자입니다. 직장인은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 월 7,500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15,000원이 더 나갑니다. 저소득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월 소득 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유가 없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셋째, 국내 투자에 의존하는 중산층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4%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금이 해외로 나갈수록 국내 주식 수급은 약해집니다. 코스피 지지 세력이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노후 자산을 둔 중산층에게는 간접적 피해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기 전망 2026년 내에 보험료율 9.5% 적용 시작, 보험료 수입 증가, 기금 운용 규모 확대, 해외 투자 확대로 달러 수요 증가, 환율 변동성 지속 가능성. 2027년에서 2030년까지의 중기 전망은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 오릅니다. 2030년에는 11.5%, 기금 규모는 더 커지고 해외 투자도 늘어납니다. 자동 조정장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장기 전망 2033년 이후 보험료율 13% 도달. 이후에도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다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개혁 때도 기금 소진을 13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재정 추계에서 소진 시점이 다시 2056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일본은 자동 조정장치 도입 후 연금액이 사실상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지금 확인하세요. NPS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 이력, 예상 수령 시작 연령, 월 수령액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특히 50대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 개시까지 10년 이내라면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추납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 경력 단절, 자영업 공백 등이 있다면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이후에는 추납 시점에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노후 자산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둥이지만 유일한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활용하되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IRP와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국내 자산의 쏠림 현상을 점검하세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 자산도 지나치게 국내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해외 ETF 등을 통한 분산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5. 자녀와 손자녀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도 새로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기금 소진 시점을 15년 늦췄다고 하는데 왜 그 기간 동안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모수개혁은 증상 완화입니다. 진짜 해결책인 구조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이 낸 1473조 원의 연금이 해외로 나가는 동안 국내 경제와 국내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해외 투자가 수익률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약세, 국내 주식 수급 약화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누가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이 개혁이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하고 청년 세대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면 그 설계를 누가 어떤 인센티브로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선거권자의 다수가 중장년층이라는 사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구조적 이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수익률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와 현재 흐름을 보면 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하면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기 위해 AI 올빼미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